자, 16장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6장 2.4절 P와 MP의 관계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하겠습니다. 이번 시간 요거만 할게요. 그래서 P와 MP의 관계는 이제 가장 중요한 문제죠. MP 완전성, MP complete 이론의 근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공부할 게 암묵적으로 언급됐지만 앞에서 그리고 선생님도 설명을 했지만 요거라는 거죠. 요거는 당연히 먹고 들어가는 건데, 그쵸? 그래서 PMP 문제가 이제 왜 유명한 거냐면 이게 같으냐 또는 다르냐 그 문제죠. 지금서부터 얘기하는 게 그건데, 이제 그래서 다항시간 결정적 알고리즘으로 풀 수 있는 모든 결정 문제, 요게 바로 P죠. 그쵸? 여기 모든 결정 문제, 요게 P가 되는 거고, 다항시간 비결정적 알고리즘으로 풀 수 있다. 그러니까 요게 이제 MP 거죠. 그러니까 요거는 당연히 P는 당연히 MP 안에 들어가게 되는 거고, 그래서 요거를 지금 여기서 간단하게 요거죠. 그러니까 요거를 간단하게 여기서 이제 증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고. 그래서 임의의 결정적 알고리즘을 비결정적 알고리즘의 확인 단계로 사용할 수 있다는 사실만 관찰하면 된다. 무슨 말이냐면 guessing 스테이지가 있고 체킹 스테이지가 있는데, 이 체킹 스테이지에 그 결정적 알고리즘을 갖다 여기서 사용한다 이거죠. 그래서 사용할 수 있는 거, 어떤 거든지 하다 갖다가 사용할 수 있다. 물론 이제 맞는 거겠죠. 그래서 여기서 임의라는 말은 좀 번역이 좀 그러네. 어쨌든 간에. 자, 그래서 만약에 이제 요 문제가 P 문제예요. P 문제. 파이가 P 문제이고 A가 파이에 대한 임의의 다항식 시간. 그러니까 다항시간 결정적 알고리즘이라고 면 P니까 이런 게 존재하겠죠. 우리는 단순히 A를 확인 단계로 사용하고 이걸 갖다 그냥 확인 단계로 사용을 하는 거야. 알겠죠? 확인 단계로 사용하고, guessing은 사실 P 문제에 있어서 guessing은 필요가 없잖아. 없으니까 있으나 마나한 거고, 요걸 갖다 그냥 확인 단계로 사용. 요 의미가 뜻이 그 뜻이구나. 맞네 이거. 그래서 결정 문제를 하나 있으면, 결정 문제가 있으면 그걸 갖다가 푸는 다항시간 결정 알고리즘이 있을 테니까 걔를 갖다가 요 비결정적 알고리즘 요 형태에서 그냥 요 체킹 스테이지로 집어넣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결정적 알고리즘은 얘가 필요 없잖아. 필요 없으니까 얘를 점프해서 그냥 안 해도 되는 거죠. 그쵸? 확인 단계로 사용하고 요 추측을 무시하는 거예요. 무시하면은 요 A가 여기로 들어가고, 하지만 이 형태는 그대로 있고 얘를 살짝 무시해 버리면 P 문제가 무슨 문제가 돼요? 여기 이제 요 다항시간 결정적 알고리즘이 뭐가 돼요? 다항시간 비결정적 알고리즘이 돼 버리잖아. 얘를 살짝 무시해 버리면 요거 그대로 갖다 쓰고, 그쵸? 그러니까 파이에 대한 다항시간 비결정적 알고리즘을 얻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너무 그냥 내추럴한 거지,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이거 처음에 읽고 무슨 말인가 모르겠네 하고, 저도 선생님도 옛날에 처음 배울 때 이거 처음 공부할 때 그랬는데 그냥 왁구가 있는 거예요. 왁구라 그러면 이제 비결정적 알고리즘이 있으면 guessing하고 체킹 요거만 우리는 결정을 하면 돼요. 근데 P에 썼던 결정적 다항시간 결정적 알고리즘 여기다 집어넣고, 여기서는 우리가 이게 필요가 없으니까 P에서는 그냥 얘를 갖다가 무시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다항시간 결정적 알고리즘이 다항시간 비결정적 알고리즘 형태를 갖추게 되는 거죠. 그쵸? 그래서 이제 끝나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그냥 우리가 쉽게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여기서 요거는 되는데, 과연 요 같다는 기호가 지금 들어가 있다는 걸 주의해서 보세요. 같다는 기호가 같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쵸? 이 포함이 진부분집합이냐, 그렇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아직까지도 안 풀리고 있는 문제죠, 그게, 그렇죠? 아직까지 안 풀리고 있는 문제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일단 지금까지 여러 경험상 P는 MP와 다르다고 믿을 많은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요 정리 2.1인데 요거를 오늘 요거 설명하고 그냥 오늘은 강의를 끝낼 거예요. 다항시간 비결정적 알고리즘은 확실히 다항시간 결정적 알고리즘보다 비결정적, 이제 붙여 쓰려고 그래요. 앞에도 지금 띄었었는데 다항적 시간의 비결정적, 뭐 이렇게 길죠. 사실은 이제 우리 그냥 보통 쓸 때 그냥 다항시간 결정적 알고리즘, 다항시간 비결정적 알고리즘 이렇게 같이 붙였습니다. 한 단어로 그냥 이제 고유명사화 된 거지 이건 거의. 그쵸? 예. 얘는 이제 비결정적 알고리즘 더 강력해 보이죠. 그래서 얘를 후자로 변환하는 일반적인 방법은 알려져 있지가 않아요. 얘는 그냥 바로 변환이 가능하죠. 방금 앞에서 봤던 것들 guessing 단계를 그냥 무시해버리면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현재 제시할 수 있는 가장 일반적인 결과는 요거다. 이건 뭐냐, 요게 이제 사실은 사람들한테 많이 알려져 있어가지고 PMP를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게 정의라고. 근데 이거 정의는 아니에요. 그냥 이건 정의는 아니고 갖는 성격이죠. 이게 무슨 성격이냐 잘 보세요. 파이가 있어요. 근데 NP 문제야. 이 NP 문제를 우리가 풀려고 해요. 이겠죠? 그래서 어떤 다항식 P가 존재해서, 이 NP 문제이면 어떤 다항식 P가 존재해. 다항식이에요. P가 존재해서 이 결정 문제는 이 NP 결정 문제죠. 시간 복잡도 지수 복잡도를 가른다 이거야. 2의 P의 n성. 요 P하고 요 Pn은 같은 거죠. n에 관한 다항식이에요. n에 관한 다항식. 그러니까 Pn을 가지는 결정적 알고리즘으로 풀 수 있다. 이렇게 됩니다. 모든 NP 문제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보통 NP 문제를 갖다가 타임이 이만큼 걸리는, 이만큼 시간이 이만큼 타임 컴플렉스들이 지수 시간으로 갖는, 지수 시간이라는 거죠. 지수 시간을 갖는 그런 문제다 하고선 정의를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는 왜곡이 되게 많은 거죠. 그쵸? 앞에 여러분 배워왔듯이 그렇게 간단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니지. 그치? 하지만 성격은 가져요. 요거를 가지는 결정적 알고리즘으로 풀 수는 있어요. 풀 수는 있지만, 그렇다 그래서 이제 지수, 여기서 역은 성립하지 않는 거죠. 그쵸? 예. 지수를 가지는 결정적 알고리즘도 다 풀 수 있다고, 다 풀 수 있으면 그게 이제 요걸로 지수로 풀 수 있으면 그 문제가 NP 문제냐? 그건 아니지. 그치? 그 문제가 NP 문제냐? 그건 아니에요. 자, 일단 NP 문제는 여러분이 정의 알듯이 다항시각 비결정적 알고리즘으로 풀 수 있는 문제가 NP 문제죠. 알겠죠? 지수시간 알고리즘으로 풀 수 있는 문제가 NP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가장 이제 요게 이제 하도 유명하고 이게 직관적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렇게 경위를 착각을 하는데 그건 아닙니다. 자, 요거는 일단 증명을 합시다. 이것만 보면 알 수 있죠. 이제 NP 문제는 그냥 지수 시간이 걸린다는 거야. 다항 시간은 안 걸린다는 거야. 다항 시간에 그냥 끝나면, 이거는 이제 다항 시간에 결정적 알고리즘이 끝나면 그건 P 문제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쵸? 그냥 P 문제가 되는 걸로 그냥 P는 NP가 돼버리는 거지. 근데 P는 아니고 대부분 다 지수 시간 결정적, 지수 시간으로 푸는 결정적 알고리즘으로 풀 수 있다. 이걸 증명하는 거예요. 자, A가 이제 파이를 풀기 위한, 이게 NP니까 다항시간 비결정적 알고리즘이라고 가정을 합시다. A가. 그리고 QN을 A의 시간 복잡도에 대한 다항식 상계라고 합시다. 그러니까 요 다항시간 비결정적 알고리즘을 푸는데, QN 정도의 시간을 건다. 다항시간이라고 했어요. 다항시간. 그러니까 QN이라고 합시다. A의 시간 복잡도에 대한 다항식 상계. 그리고 다항시간 비결정적 알고리즘을 A가 비결정적 알고리즘이니까 요 다항시간을 QN으로 나타낸다. 뭐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자, 여기서 일반성을 잃지 않고 Q가 다항시간 내에 계산될 수 있다고 가정할 수 있다. 그렇죠? 다항시간 비결정적 알고리즘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앞에서 알고리즘 강의를 좀 들었으면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 거예요. QN은 그러면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죠. 그렇죠? N에 관한 다항식. C1하고 C2는 상수예요. 상수. 적당한 상수에 대해서 모든 다항식은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
차수가 C2죠. 그러면 차수가 C2 아래로 내려오는 이런 뭐 여기 더 붙어 있을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죠. 그런 건 다 무시하는 거죠. 최고차만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알고리즘 여기 여러분들이 컴플렉시티 강의를 들었으면 알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테이프 알파벳 감마 위에서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면은 테이프 알파벳 감마, 이 감마는 뭐예요? A죠. 다항시간 비결정 알고리즘 거기서 쓰이는 튜링 머신에 쓰이는 감마 알파벳 감마 알파벳들의 집합이죠. 감마 위에서 길이가 n인 임의의 입력에 대해서 길이가 n이 입력이 들어올 거 아니야. A의 확인 단계가 QN 단계, 이거 체킹 확인 단계가 앞에 번역을 제가 확인 단계라고 안 했던 것 같은데 이 체킹 단계죠. 체킹 번역이 이제 한번 나중에 한번 번역을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확인 단계 이거 체킹 단계가 QN 단계 이내에 yes라고 답하게 하는 길이가 최대 QN인 어떤 추측 문자열이 반드시 존재한다.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체킹 단계는 이게 비결정적, 다항시간 비결정적이니까 이 단계는 다항시간 안에 끝나야 되고 그 다항시간은 QN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QN으로 끝나서 yes라고 답을 할 수 있는 어떤 길이가 최대인 인풋도 QN이죠. QN 단계 많아야 커야 QN이죠. 그렇죠? 인풋의 길이가 QN은 넘어갈 수 없죠. 앞에서 다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QN은 어떤 추측 문자열이 반드시 존재해야 돼요. 그래야지 이제 넌 NP 문제가 되고 non-deterministic 튜링 머신이 되니까. 그렇죠? non-deterministic 튜링 머신에 의해서 이거는 당연히 오는 거고 그 정의를 그냥 그대로 가져온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고려해야 될 가능한 추측의 수는 뭐가 되냐면 K의 QN승이 되고 K는 뭐가 되냐면 요 알파벳 숫자죠. 그래서 알파벳 감마가 보통 앞에서 이렇게 우리가 어떻게 해서 감마가 보통 0, 1, B 뭐 있어야 뭐 샵 하나 더 들어가는 뭐 이런 식이죠. 4개 정도 됐어요. 0, 1 이진수니까. 그래서 모든 인풋은 0, 1, B 샵으로 되어 있는데 요게 지금 4개 감마의 카디널리티는 4개가 되는 거야. 4가. 그쵸? 4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가능한 추측의 수는 길이가 QN이니까 길이가 이제 QN이라는 말은 QN 비트가 되는 거죠.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QN 비트가 된단 말이야. 길이가 QN인 인풋이 들어오고 그러면 이 길이가 QN인 인풋의 개수는 몇 가지냐? 몇 가지가 총 몇 가지냐면 여기에 다 4가지가 들어가잖아. 4가지. 그러니까 4의 Q의 N승이 돼 버려. 그래서 여기서는 4가 이제 K니까 K의 Q의 N승이 됩니다. 이게 이제 들어올 수 있는 모든 guessing의 종류예요. 가지수죠. 그러니까 non-deterministic Turing 머신에서 guessing 할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병렬로 쫙 한꺼번에 다 가서 체킹을 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바로 이게 그 말이에요. 모든 들어올 수 있는 가능한 guess들의 종류는 요거 되고 이거를 갖다가 병렬로 쫙 해야 되거든. 이게 병렬로 계산이 돼야 됩니다. 이게. 그래서 이게 그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모든 인풋의 종류 곱하기 그게 또 QN 시간만큼 걸리잖아. 그러니까 전체 걸리는 시간 non-deterministic Turing 머신의 전체 걸리는 시간은 바로 요 각각의 guessing에다가 요만큼 걸리니까 전체 시간은 QN times K의 QN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앞에서 자꾸 얘기했듯이 non-determinist는 병렬이다. 한꺼번에 다 guessing을 갖다 쫙 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게 이제 그걸 이해를 해야지 이게 이제 이해가 되는 거야. 그 한 가지당 걸리는 시간은 QN이기 때문에 전체 시간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건 이따 하는 얘기고. 하여튼 여기 QN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입력이 길이가 n인 경우 A의 확인 단계를 결정적 방식으로 시뮬레이션 하고 있어요. yes를 내놓거나 QN 단계 안에 멈출. 입력의 길이는 n인데 우리는 그게 이제 최대한 QN 단계를 가는 거니까 길이가 n이라고 해서 n 단계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QN 단계 더 크죠. QN이 더 큰 거야. QN이 훨씬 더 큰 거야. n에 관한 다항식이니까. 요만큼 스텝은 우리가 필요한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요 QN입니다. 그래서 이게 또 QN이야. 그래서 요거의 단계에서 요거를 설명하고 요거 단계에서 QN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쵸? 예.
QN 단계에서는 멈출 거라 이거지, 그쵸? 폴리노미얼이니까. 그래서 K의 QN계의 가능한 추측을 검사하여 A가 그 입력을 받아들이는지 판별한다. 체킹 단계죠. 시뮬레이션은 만약 시간 제한 내에 수용 계산을 이끄는 추측 문자를 만나면 yes라고 답하고, 그렇지 않으면 no라고 답하고 끝날 거예요. 그러니까 없으면, 이거 병렬로 모든 가능한 게싱을 했더니 없어. 그럼 no로 끝난다 그랬죠. 아무거나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고, 아무거나 들어간다는 게 아니라 다 봤더니, 다 병렬로 봤더니 없어. 그럼 no로 끝나는 거예요. 있어, 하나라도 있어. 그럼 그 하나만 체킹 단계에 집어넣는 거죠. 튜링 머신은. 다 보고. 그래서 이것은 분명히 파일을 풀기 위한 결정적 알고리즘을 낳는다. 여기서 이제 결정적 알고리즘을 이제 얘기를 해야 되니까, 이거는 지금 결정적 알고리즘을 설명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여튼간에 앞에서 얘기했던 비결정적 튜링 머신은 결정적 알고리즘 설명을 하면 요렇게 인풋의 개수는 요만큼이 되고, 그쵸? 시간은 요만큼 걸리고, 체킹하는 건 요거나 결정적이나 비결정적이나 똑같이 이걸로 걸리는 거. 근데 이제 요게 요만큼 걸리는 거, 결정적 알고리즘에서는 진짜 병렬로 다 쫙 하는 건데, 근데 비결정적 알고리즘은 어떻게 해? 게싱을 할 때 쫙 해가지고 하나를 딱 찾아내는 거죠. 하나가 있다. 그게 들어가는 거 아니야. 그쵸? 그게 빵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갖다가 이제 결정적 알고리즘으로 생각을 하면 모든 걸 다 고려를 해가지고 해야 되는 거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사실 어떻게 비결정적 알고리즘은 실제 없죠. 없으니까 그걸 게싱이라는 말로 표현을 한 거예요. 병렬로 쫙 생각해가지고 거기에 답이 있으면, 그쵸? 그걸 갖다 인풋으로 집어넣는다가 비결정적 알고리즘 아니에요. 근데 이걸 갖다가 결정적 알고리즘으로 묘사를 하려면 이거 다 보는 걸 갖다 뭐라고 밖에 표현을 못해요? 병렬로 하는 거로 밖에 표현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결정적 알고리즘에 지금 타임 컴플렉스를 계산을 하는 건데, 이 게싱 파트가 요만큼이 된다는 거죠. 다 병렬로 봐야 되는 건데. 그렇죠? 근데 비결정적 알고리즘 되면 이게 이런 게 없어. 그냥 게싱 할 때 그냥 이 중에 하나 있느냐 없느냐를 우리가 순간적으로 아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집어넣는 거예요. 근데 결정적 알고리즘에서는 그 안 되잖아. 그게 아니잖아요. 그냥 우리는 이걸 있는지 없는지 보려면 다 일일이 찾아봐야 돼. 그러니까 이만큼 시간이 걸리는데, 비결정적 알고리즘에서는 요만큼 시간이 걸리는 거를 그냥 1이 되는 거야, 1. 그러니까 현실 세계에는 이 결정적 알고리즘이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현실에는 그냥 우리 머릿속에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결정적 알고리즘과 결정적 알고리즘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증명이 바로 이게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그 비결정적 알고리즘에서 돌아가는 그 게싱 파트가 우리가 결정적 알고리즘으로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컴퓨터 그게 바로 결정적 알고리즘을 바탕으로 한 거니까, 그걸로 하기 위해서는 요만큼의 시간이 필요한데, 비결정적 알고리즘에서는 이게 얼마큼 걸려? 그냥 1이 돼버리는 거야. 그냥 1. 원타임이 끝나는 거예요. 모든 병렬로 하는 게싱이 1으로 끝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거 설명할 때 뭐 럭키하게 우리는 하나의 길이 있는 걸 알았다, 뭐 그런 식으로 설명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하기도 하는데, 지금 이 증명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거를 이해를 완전히 하실 수 있을 거예요. 비결정적 알고리즘은 현실에는 없다. 이거를 갖다가 그냥 원타임에 끝내는 그런 알고리즘이에요. 그럼 퀀텀 컴퓨터들은 비슷하게 작동을 하긴 하죠. 만약에 퀀텀 컴퓨터가 나온다 그러면 모든 가능한 거를 갖다가 원타임에 해결을 해요. 그쵸? 퀀텀 컴퓨터가. 근데 이제 퀀텀 컴퓨터는 비결정적 알고리즘처럼 모든 길을 다 가보고 결정적으로 얘다 하고도 딱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확률적으로 얘기를 해주잖아. 퀀텀 컴퓨터는. 그치? 확률적으로 얘가 제일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얘가 답이다. 이런 식으로 대답을. 물론 퀀텀 컴퓨터도 이제 앞으로 엄청나게 이제 발전을 하면 거의 99.99999%로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저희는 컴퓨터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일단은 그게 디테일하게는 어느 정도까지 이렇게 발전을 할지 모르겠는데, 일단 약간의 뉘앙스는 좀 달라요. 퀀텀 컴퓨터하고 비결정론적 알고리즘하고. 근데 아이디어는 일단 비슷한 거예요. 한순간에 이걸 원타임에 끝내는 거예요. 근데 이제 결정적 알고리즘이 아니라 이제 결정적 알고리즘으로 얘기하면 요만큼 시간이 걸리는 거야. 모든 거 다 가봐야 되니까 요만큼 시간이 걸린다. 그래서 시간 복잡도는 본질적으로 요게 돼버리는 거예요.
이거는 뭐 지수적이죠. 그쵸? 지수적이에요. 요 K는 숫자죠. 숫자예요. 숫자니까 이거를 갖다 2를 베이스로 하는 지수 함수로 고치는 거는, 쉬울 거예요. 물론 이거보다 똑같지는 않지만, 이거보다는 좀 크게 해야 되겠죠? 크거나 같게, C3, 2에 뭐 C4 이 정도, 이렇게 되게, 이렇게 바꿀 수가 있을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증명이 끝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P에 대해서 요만큼, 요걸로 바꾼 거죠. 그쵸? 그래서 QN, 왜 안 나와? QN, 어이. 글씨가 안 나오네 갑자기. 이런 망가졌나봐요. 자, QN 앞에 페이지에 QN 요거를 갖다가 폼을 바꾼 거죠. QN 타임스 K의 QN을 갖다가, 그쵸? 요걸로 2의 PN 등, 요 앞에 이제 비고가 요 앞에 상수가 있다는 의미죠. 컴플렉스 그 알고리즘 들어서 비고 노테이션 알면은 알 거예요. 그래서 요 형태로 베이스가 2인 지수 함수로 바꾼 것 뿐이에요. 요거를. 알겠죠? 그러니까 물론 얘가 얘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되겠죠. 그렇게 쉽게 바꿀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된다. 그래서 증명이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정리 2.1의 증명에 있는 시뮬레이션은 분기 한정 기법, 브랜치 앤 바운드 알고리즘 시간에 나오는 거죠. 아니면 백트래킹 탐색을 사용하거나 그렇게 해가지고 시간을 좀 줄일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이 지수함수였던 게 폴리노미알까지는 안 떨어지거든. 알겠죠? 요거 아무리 이런 기법을 써봤자 빨라지기는 뭐 몇 배 빨라질 수 있어요. 서너 배 빨라지거나 뭐 할 수 있지만 폴리노미알까지는 떨어지지 않는다. 상당한 절약이 달성된다 하더라도 이 시뮬레이션 지수 이하의 시간에 수행하는 방법은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현재까지. 따라서 비결정적 알고리즘이 다항 시간 안에 지수적으로 많은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는 능력은 다항 시간 비결정적 알고리즘이 다항 시간 결정적 알고리즘보다 엄밀히 더 강력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쵸? 아까 이거 얘를 갖다가 어떻게 원타임에 끝내는 거 아니야. 비결정적 알고리즘이. 그쵸? 원타임에 끝나니까 비결정적 알고리즘이 다항 시간 안에 지수적으로 많은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는 능력, 그쵸? 다항 시간 안에 요게 이제 이만큼 걸린다는 건 결정론적에 이만큼, 요게 이만큼의 지수적이란 말 요거죠. 요 지수적으로 많은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다는 능력이잖아, 그쵸? 그러니까 다항 시간 결정적 알고리즘보다는 엄청나게 강력하다는 건 알 수 있다. 그러니까 찾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NP에 속하는 많은 개별 문제들, 여행하는 웹하는 문제, 그래프 동영 문제, 그리고 여러 가지 뭐 그 밖의 문제들에 대해서 다항 시간 해법은 수많은 유능하고 끈기 있는 연구자들이 많은 노력을 했지만 현재까지 발견되지가 않았다. 그래서 P는 NP이다. 증명이 안 된 거죠. 그래서 문제들은 우리가 그것을 풀기 위한 효율적인 알고리즘을 발견하기 전까지는 여전히 다루기 어려워 보인다. 그래서 회의적인 사람들조차도 우리의 현재 지식 상태를 감안할 때 P는 NP가 아니라고 가정을 하고 연구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연구하는 것이 그 반대, 같다라는 걸 증명하는 것보다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하죠. 어쨌든 우리 NP 세계에 대한 잠재적인 그림을 채택할 것이다. 그런데 이제 다음에 그림을 그릴 것이다. 이거죠. 그냥 그래서 음향 처리된 영역인 요가 완전히 비어 있어요. NP 빼기 P죠. 그래서 그림을 보면 이렇게 돼. NP에서 P를 뺀 거예요. 이렇게 되죠. 얘는 얘 진부분집합일 것이다. 얘가 같으면 이제 요게 회색 부분이 없겠죠. 그래서 이제 일단은 여기 있는 문제들 지금까지 알려진 것들 중에서 다항식 P에 안 들어간다고 알려진 게 있거든. 그쵸? 그러니까 다항시간 결정적 알고리즘이 아직까지 발견이 안 된 문제들이 여기 있단 말이에요. 걔네들은 이제 NP에 들어가긴 하는데 얘네들이 이제 연구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건 다르다고 이제 일단 가상을 하고 여기 안 들어가는 애들은 분명히 여기 있거든.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 이제
폴리노미얼 다항식이 알려지지 않은, 알고리즘이 알려지지 않은 문제들이 있어요. 언젠가 알려질지도 모르지만 안 알려질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여기에 관한, 여기 있는 문제들, 여기가 아직까지 여기에 포함된다 하고 증명이 안 된 문제들, 그거에 대해서 우리는 연구를 할 거다 이거예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하는 게 2.5 다항식 변환과 NP 완전성 문제를 할 거고, NP 완전성 그리고 NP 하드, NP 컴플리트, NP 하드 이제 그 얘기가 나오겠죠. 그래서 2.5절 하면은 이제 끝나게 될 거예요. NP 컴플리트, NP 하드. 2.6도 있고, 쿡 CRM은 이거는 스테이트 얘기만 하고 요거만 얘기를 하고, 증명은 생략을 할까 해요. 증명이 어렵지 않은데 너무 이론적인 거라 좀 길어요. 되게 길고, 근데 되게 이론적인 거라서 뭐 대략만 스케치만 하고 2.6은 끝낼까 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